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일에 미국 시장이 아주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37%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다행히 어제의 미국 시장이 조금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전에 좀 일어나가지고 혹시 우리 시장도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봤었는데, 장 초반에 좀 반등이 나와주고 후반으로 갈수록 밀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전강 후약 장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소는 0.27% 상승했고 코스닥은 0.16% 상승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어쨌든 상승을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써 그렇다 할 좀 마음에 와닿는 시원시원한 양봉을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개별 종목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와중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네 종목은 강하게 좀 양봉을 뽑아냈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진 바 있습니다. 우선은 이 네 종목이 오늘 상승한 가장 큰 사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노바백스죠. 노바백스가 영국에서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을 돌입했다는 소식에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아시겠지만 노바백스와는 CDMO 그죠, 위탁 생산 개발 체결을 했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는 CMO 위탁 생산만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CMO를 맺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번 쫙 밀렸던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 백신에 있어서 한 사람이, 영국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횡단성 척수염이 발생해 가지고 좀 이게 문제가 돼서 백신 임상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3상을. 그런데 이게 큰 이슈가 없다, 괜찮다라는 승인을 좀 거쳐 가지고요. 그래서 다행히 4개 국가에서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미국, 이렇게 4개를 상대로 약 5만 명 정도를 진행하기로 했었던 이 임상을 미국만 제외하고 영국과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3개 군데에서 지금 재개를 했습니다. 재개를 했는데, 이 미국에서는 FDA에서 임상시험 중단에 대해서 다시 재개를 한다라는 어떤 승인이 안 났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같으면 미국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이렇게 긴급 승인 해가지고 이런 백신들도 좀 승인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에 있어서는 위험성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관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바람에 시장에서 좀 많이 밀렸었고요. 다행히 오늘 이런 좀 긍정적인 노바백스의 소식으로 인해서 세게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스트라제네카는 1999년에 스웨덴의 아스트라라는 회사, 그리고 영국의 제네카라는 회사가 합병이 돼가지고 만들어낸 다국적 제약회사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미국 베이스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11월 3일날 미국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어쨌든 트럼프는 뭐 러시아든 중국이든 뭐 영국이든 그쪽에서 만든 백신보다, 치료제보다 본인 자국에서 만들어낸 백신이나 치료제를 뭔가 정말 소위 말하는 퍼스트 무버 형태로 먼저 이렇게 좀 승인해가지고 먼저 좀 이렇게 시판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사실은 저는 좀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3상이 미국에서 재개가 될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재개가 된다면 그게 가장 빠르게 좀 이 주가에 반영이 좀 돼서 다시 한번 강하게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4종목을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는 미국에서 만든 회사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영국에서 임상 3상을 돌입했습니다만, 보시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임상 3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이라고 하면 10월이죠. 곧 3상이 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FDA에서 공신력 있게 임상을 돌입했다라는 소식에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도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 시장에서 좀 많이 그걸 좀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우선은 먼저 하나씩 보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워낙 뭐
자회사도 많고요. 그리고 이 케미칼에도 지분도 한 33% 이상 들고 있고, 거기다가 실적도 굉장히 반기 실적 좋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사실은 3분기에 대한 어닝 시즌, 그러니까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도 체크가 되는 그런 좀 중요한 시즌이 좀 돌아왔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밀릴 거 없는, 그렇게 빠질 것 없는, 손색 없는 회사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렇게 보면 움직이면서 요 캔들 보시면요, 이 캔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중단 소식에 싹 빠져버리고 갭으로 빠졌던 이 캔들의 마지노선이 6만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늘 그 6만원 정도까지 살짝 밀고, 어떻게 보면 이 120평선까지 터치해주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62평선까지요. 62평선까지 좀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이렇게 나와줬고, 52평선까지는 좀 회복을 못하고 딱 걸린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우선은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이 캔들 있지 않습니까? 이 캔들의 상단 67,000원 정도 라인은 차주에 추석 전에 좀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동안에 이 라인은 계속 지켜줬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지켜주는 라인이 이 급격한 하락에 의한, 지수 하락에 의한 이 밀림 현상이 없었다면 아마 67,000원 이상에서 마감을 좀 했었을 텐데, 여기서 이게 밀려버리면서 상당히 많이 밀었기 때문에 이슈가 우선 살아있고, 분명히 노바백스든 아스트라제네카든 둘 중에 하나든 둘 다든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 다 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이때의 이 하락은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은 움직임을 가지고 음봉이 쫙 맞아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버티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그 버티신 것만큼의 좀 반등이 최소한 이 종목에는 나와주지 않을까. 1차적으로 어쨌든 52평선에 걸었고, 지금 이게 뭐 역별 상태긴 합니다만 22평선까지 다시 한번 터치해주면서 7만원 위, 최소 7만원이 아니더라도 67,000원 위에서 좀 종가 마감을 해준다면 충분히 들고 갈 만한 힘이 있다. 충분히 들고 갈 만한 힘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어쨌든 주식을 다 팔고 현금 보유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어떤 주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믿을 만한 바이오 주식 한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셀트리온이 됐건,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케미칼이던 디스커버리가 됐건, 아니면 뭐 백신 관련된 제넥신이 됐건, 어떤 종목이건 믿을 만한 놈은 한두 놈은 가지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어쨌든 뭐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두 개의 이슈를 들고 있는 이 SK케미칼과 디스커버리, 그리고 이 종목들을 그냥 손 놓고 가기에는 좀 아쉽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어찌됐건 그 와중에서 오늘 정말 단비 같은 이 7% 정도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전히 좀 들고 가면서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그 움직임에서 꾸준히 나와줬던 이 순매수, 한 4일간의 순매수가 오늘은 좀 메인이 좀 털어졌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를 해주고 있고 좀 짜증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기관이 계속 이렇게 팔아 제끼다가 언젠가는 순매수로 들어오고, 외인들도 순매수로 다시 들어오는 그 시점이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인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고, 외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고, 그렇게 상승을 시킨 후에 어느 정도 지점이 됐을 때 또 개인이 붙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는 뭐 이런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뭐 그런 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디스커버리의 외인이 순매수가 한 15억 정도 순매도를 해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순매수해준 금액이 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룸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다음주 월요일에 부디 67,000원 위에서 좀 마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단일가에 좀 밀렸어요. 단일가에서 얘가 한 2% 정도 제가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1.39% 좀 밀려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뭐 거래대금이 한 2억 정도? 거래대금이니까 그렇게 큰 거래대금은 아니라서 그냥 넘길 수 있을 만한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큰 이슈 없다라고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바백스의 임상 3상 미국에서의 진행, 그리고 SK 이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임상 3상이 미국에서 되는지,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자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주는지를 지켜본다면 긍정적인 소식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우는 오늘 26.05% 상승했습니다. 26.05%.
아주 22평선까지 시원하게 좀 말아줬죠. 디스커버리는 아까 5위평선에 걸린 거 보셨었죠, 그죠? 22평선 시원하게 터치하고 약간 조금 윗골에 달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동 자체는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외인들이 순매수 해줬던 거를 개인이 좀 받았습니다만 뭐 아직 충분히 그런 룸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친구는 66,000원 이상에서 움직여 주는지, 기존에 계속 그 지지가 됐었던 이 라인을 돌파해서 지지가 돼야만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을 마련해낼 수 있고, 만약에 이번 상승에도 좀 못 미치고 만약에 여기서 66,000원도 돌파를 못하고 좀 밀려버린다면 조금은 더 시간이 지체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팩트가 실현이 돼야만 강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케미칼입니다. 오늘 케미칼이 9.45% 상승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다만 그 상승의 끝이 33만원 정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33만원을 좀 돌파하면서 여기서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역시 얘도 5위평선에서 걸려버렸습니다. 물론 아시겠죠, 본주보다 우선주가 가볍고 우선주보다는 본주가 좀 더 무겁습니다. 근데 본주가 무거운 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묵직하게 갈 수 있는 힘은 있거든요. 그래서 케미칼이 물론 오늘 조금 못 미치는 이 62평선 조금 못 미치는 라인에서 딱 마무리를 해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반등이 바로 신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이런 그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뭐 네 종목 다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종목 다 오늘의 상승은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아주 그 유일한 변곡점을 만들어낸 중요한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얘가 지금 못해도 62평선 위에서 마감을 좀 다음 주에 해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일가 좀 보면 0.33%니까 뭐 보합이죠. 크게 이슈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들고 있을 힘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동 자체는 금액으로 보면 역시 좀 묵직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기관에도 들어와줬어요. 52억 가까이 들어와줬고 외인 좀 털었습니다만 오늘 매동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관이 들어와줬다는 게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 연일 계속 팔더니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서 앞서서 강한 상승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기관들이 들어왔던 이 움직임을 좀 보고 싶네요. 케미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케미칼 우입니다. 케미칼 우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은 우선주가 먼저 좀 날아갔네요. 역시 좀 가볍다 보니까 그동안 눌리다가 아주 속이 터지니까 확 그냥 분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시원한 움직임이었고요. 다만 그 움직임은 최소한 이 22평선인 18만 1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추가로 좀 가야 된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이 위구간에서 놀아야 될 애가 지금 밀려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뭐 상한가 마감하고 단일가 좀 볼까요? 풀렸나요 혹시? 상한가 안 풀렸네요, 그죠?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주 월화 시장 그리고 주말에 좀 좋은 소식들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줘서 그런 움직임이 월요일날 빵빵 좀 터져주면서 어쨌든 뭐 시간 외에 오늘 그 금요일인데, 오늘 금요일날 시간 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 좀 이슈가 있었죠. 그 기사들이 바이오 전체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뭐 합병에 대한 기사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좀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판단이 되고, 지금 유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2차 팬데믹이 온다라는 이런 우려스러운 게 유럽발 2차 팬데믹으로 좀 확산이 되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역시 백신이, 안전한 백신이 빨리 좀 만들어져야만 되겠다. 그 기사 하나하나에 움직이지 않는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네 종목은 분명히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좋은 기사가 난다면, 그리고 삼상 임상이 실제로 진행되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미국에서도 재개가 되고 미국에서도 시작이 된다면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이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상한가 말아주니 정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더 빠졌으면 이거 120평선 터치하면 답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나와줬다라는 것에 긍정적인 좀 힘을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이 좀 되는지 좀 유심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말간에 많은 소식들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시황도 좀 전달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부흥시켰으면 하는 좀 간절한 좀 바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선을 현재 11월 3일을 진행하면서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하다는 그 관측이 나오네요. 어찌됐건 트럼프가 대선 전에 뭔가 쇼를 좀 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런 쇼잉을 어떤 걸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엄중한 시국에 코로나 관련된 어떤 치료제와 이런 긍정적인 소식으로 조금이나마 자국민들의 좀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리고 주식시장을 조금은 그래도 좀 생각하는, 워낙 뭐 경제 관련된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좀 좋게 좀 미쳤으면 좋겠는데, 부디 이 만스닥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최근의 시장은, 작금의 시장은 그만큼 강한 어떤 원동력, 추진력, 어떤 그 상승할 만한 이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신용 쓰신 분들은 담보 비율 잘 맞추시기 위해서 반등 때 일부 수익 실현 혹은 차익 실현 혹은 뭐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조금은 그 현금화 하셔가지고 들고 계시는 것을 좀 추천 그렇게 좀 해드립니다. 어찌됐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디 이 다음 주에는 이 종목이 정말 세게 가가지고 지난번 고점대를 뚫을 수 있는 추세 전환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어찌됐건 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였는데 다음 주 한번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